오늘은 썬팅 제조사들마다 가장 상위 등급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한번 소비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수치값이라든가 이제 선호하는 성향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 첫 번째로 지금 루마 버텍스 1100 같은 경우에는 루마 버텍스의 가장 상위 등급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한 세계 판매 1위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가장 메이저급 회사고, 상위 이제 회사로는 이스트만 계열의 브랜드 제품인데 농도가 30, 15,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 브랜드는 좀 특이한 게 브랜드 회사들마다 가장 상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밝은 필름들이 좀 많아. 예를 들어서 한 70%, 50%, 심지어는 90%짜리 필름도 있어. 근데 루마 버텍스 1100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밝은 제품이 30%, 그리고 15%, 5%는 얼마 전에 나왔어. 거의 전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전면 측면을 한 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좀 돼 있다. 나노 세라믹 계열의 이제 필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내에서 차량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열을 얼마나 차단시켜주냐, 그거에 대한 필름의 가장 중요한 수치값은 I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IR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 차단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IR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외선 차단율,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사실 썬팅 브랜드마다 최고 상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사의 기술력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필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플래그십이라고 하고. 근데 가장 단점이 있어. 볼 것 같아. 금액이 비싼 거. 그렇지. 가장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지만 섣불리 할 수 없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잘 시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그래서 루마 버텍스 1100도 마찬가지야. 전면 1100에 측면 900 이렇게도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1100을 이제 다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5%, 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측면도 가능하다. 레인보우, 이거 레전드야. 레전드 시리즈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 레인보우 레전드. 근데 레전드 시리즈 중에 딱 두 가지가 나뉘어. 다른 메이저 필름이랑은 좀 틀리게 레인보우 프리미엄 이 라인업에서는 반사와 비반사 두 가지가 다 최고 상위 등급이 존재를 해. 반사 라인업에서는 루미너스, 비반사에서는 그레이스. 둘 다 IR 수치값이 98%가 넘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필름이지. 그리고 열 차단율도 상당히 높아. 75% 이상. 그리고 비반사 이제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치값에서는 다른 브랜드 회사들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치값이 높은 대신에 금액이 비싸냐? 금액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VK, 루마 버텍스 1100, 퍼픽 드레이보다는 저렴하면서 헤이즈 값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내 내부 반사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시인성이 좋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에서도 다른 브랜드 못지않게 국내 브랜드 필름에서는 가장 상위 제품이지 않나. 그리고 후퍼옵틱 드레이 어떤 거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에어컨 틀면은 금방 시원해져요. 썬팅이 좋으면 가장 좋은 게 실내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어컨에 대한 효율이 좋아져 나빠져? 좋아지죠. 그치?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건데, 보통의 필름과 좋은 필름,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을 좋은 필름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 이빨 틀잖아, 4단까지 틀잖아, 시원해지는데 10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4분, 5분만 있어도 실내가 시원해지는 거 있단 말이야. 드레이 가장 큰 단점, 호나스에도 백화 뜨잖아. 백화산 나가. 드레이도 백화산 샀나? 드레이는 크랙이 가요, 필름. 그러면 저온 성형에? 완전 열을 좀 낮게 해서 아. 천천히 오래 구워요, 성형을. 그럼 작업자 기준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에너지에 대한 소모량이 더 많겠네. 그 다음에 솔라가드 LX. 솔라가드란 브랜드는 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을 했던 버텍스, 후퍼옵틱, 얘네들은 이스트만 계열의 회사들이란 말이야. 근데 솔라가드만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야.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솔라가드 LX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필름 시공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들 시장성에 대해서 조금 특화되어 있는 필름이긴 해. 필름이 좀 변태야. 얘도 밝은 필름 위주야. 미국산 필름들이 거의 밝은 농도의 위주거든. 근데 얘는 가장 어두운 게 15%야. 그리고 밝은 거는
40%, 55%, 70% 그렇게까지 가고 있고, 얘도 IR 수치값은 90% 이상 돼. NX는 반사 필름이어서 약간의 금속은 들어가 있어. 전파방해 요소도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LX에서는 전파방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어. 또 뭐야? VK. 사실 V쿨 VK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필름이야. 어떤 거 같아? 필름은 굉장히 좋은데 좀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VK 필름 납품가를 알잖아. V쿨 가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공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뒤에서 왠지 눈물 흘릴 것 같은 그런 진짜 무지막지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다. 외부에서 내가 시공을 해본 적이 있어. V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면 쓸수록 정말 시인성이 좋다고 되게 느껴지고, 중요한 게 이제 70%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VK 필름도 TSER이 55% 이상이 나다. 솔직히 우리 가지고 있는 필름 중에 15% 필름이 55% TSER 나오는 필름들이 있거든. 글라스 틴트, 로데. VK 같은 경우에는 70% 농도도 IR 수치가 94% 이상이 나와. 그러면 결과적으로 30%, 10% 같은 경우에는 맥스 98에서 99% IR 수치가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상당히 좋다는 필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께가 엄청 두꺼워. 얘가 한 1.5mm, 2mm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속칭 저기 방탄유리라고 하는 느낌이 있지. 걔네들이 한 4mm 정도 되거든. 방탄의 반이라는 거는 사고 났을 때 유리가 비산돼서 이제 사람을 위험하게끔 하잖아. 그런 기능들은 다 막을 수가 있다. 엄청 비싸. 비싸죠. 엄청 비싸. 근데 VK는 진짜로 돈값어치 하는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3M 크리스탈라인, 참 변태 같은 필름이야. IR 수치값이 90% 이상 되고, 3M 하면은 원래 필름의 대명사잖아. 3M 스카치 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또 많이 쓰잖아. 양면 테이프 3M 거 많이 쓰잖아. 근데 왜 썬팅을 3M 거 안 할까? 사실 3M은 크리스탈라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좋은 필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갖고 그런 거. 3M 이것도 어찌 보면은 거꾸로 루마 버텍스를 칭찬을 해야 돼.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3M, 루마 이거 두 개밖에 없었거든. 거의 인지를 할 수 있는 필름들이. 루마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갔어. 근데 3M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야. 올라간 뭐 그런 게 없어. 물론 신제품이 나왔지만 약간 어른들이 하는 필름인 것 같아. 젊은 층에서는 잘 찾지 않아. 근데 이 필름 3M 크리스탈 라인이 나오고 나서 젊은 층에서도 좀 소비를 하고 있고, 근데 크리스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두운색 필름이 없어. VLT 기준으로 90% 농도 붙어 있어. 그러면은 90%에서 70%까지는 썬팅을 안 한 것 같을 거야. 이게 왜 있겠어? 70, 80, 90 썬팅을 진하게 하는 민족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면 국내 시장이 타겟이 아니고 미국 시장이라든가 썬팅의 규제가 심한 나라에 판매를 하는 필름이지 않나. 비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GPS라든가 전파방해 요소가 전혀 없다. 레이노 얼티넘, 얘도 IR 수치값이 95% 이상이야. 상당히 이제 수치값이 높은 필름인데, 마찬가지로 국내 필름이기 때문에 시공할 수 있는 농도는 30, 15, 5% 세 종류밖에 없어. 해외 필름처럼 50% 이상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필름은 없다는 얘기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만드는 레이노의 얼티넘. 장점이 있어. 레이노 얼티넘을 시공을 하게 되잖아. 그럼 글라스 케어라는 제품이 자동으로 가입돼. 혹시라도 돌방을 맞거나 앞유리가 깨졌을 때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 되는 유리까지도 레이노 본사에서 유리 금액 플러스 썬팅까지 시공을 해준다. 하버캠프, 세라이폰드. 정말 얘는 여태까지 언급했던 변태 필름보다 더 변태야. 왜냐면은 우리가 표준 농도라고 하는 35%, 15% 있잖아. 이게 없는 필름이야. 전면 40, 측면 20. 그치? 표준이랑 가장 비슷하지? 근데 밝어. 전면 20, 측면 5. 근데 어두워. 그러면 밝은 게 나을 것 같아? 어두운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어두운 게. 그치? 그래서 전면 20%에 측면 5%를 들어가서 어둡게 되면 어떻게 해? 사람은 2, 4일만 타면 적응하잖아. 눈이 적응하는 필름 중에 하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70%짜리 필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타겟층은 우리나라 설정보다는 외국층의 필름 중에 하나고, 얘도 IR 수치값이 당연히 최고 상위 등급이다 보니까 90% 이상이야. 원래 하버캠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광학 필름을 만드는 거야. 필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나라를 좀 보고 배워야 돼. 그래야 얘네도 15%, 10% 만들게 되면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좀 했잖아. 그러면은 물론 다 좋은 제품이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김대리가 뽑는 가장 상위 제품 라인업. 저는 V9의 VK.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수치값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레인보우 프리미엄의 레전드. 왜냐면은 일단은 IR 수치값이 그 어떤 필름류들보다도 상당히 높아. 그리고 TSR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레인보우 프리미엄의 레전드 시리즈. 뭐 반사도 있고 비반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레전드 시리즈라는 표현을 내가 쓸 거고. 그 밖에 이제 많은 제조 회사들이 이제 있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8개 회사들만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계획성을 갖고 이제 자금 선택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필름을 선택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필름이라도 나에 걸맞지 않는 너무 높은 제품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조금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필름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뜨거운 이제 한여름이 올 텐데 아울러서 썬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제 신차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비디브로스도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은 모두 비디브러스 신차 패키지 유리 막도 비디브러스 걱정 말고 맡겨줘요 비디브러스